지금 이제 일부이지만 개신교들의 코로나 확산의 문제, 대표적으로는 뭐 사랑제일교회가 되겠지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요, 정부의 방역에 적극 협조하겠다. 몇 사람 확진자 나오면서 그러면서 좀 교회를 달리하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교총, 한국교회총연합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개신교 전체를 번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과문 발표했었죠. 교회가 감염 통로가 돼서 깊이 사과드린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광훈과의 선긋기에 분명히 나섰다고 일단 보는데 그 측면도 있지만 오늘 발표됐던 것 중에 보수 개신교계, 그러니까 한국 교회 수호 결사대와 자유인권실천국민운동, 사실 이건 뭐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정말 소수의 단체이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거 정말 이제 반박을 하려고 다시 한번 갖고 온 건데, 교회가 무슨 잘못입니까? 방역 실패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같은 기독교계도 이런 반응이 서로 상반되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의 잠복기는 하루가 아니다. 지금 나온 확진자는 1, 2주 전에 감염된 사람이다. 잠복기를 무시하고 8.15 집회 다음 날에 대량 확진자를 발표해 교회를 만연상하는 정보를 믿을 수 없다. 이것도 이제 음모론이란 말이죠. 아까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사랑제일교회 등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정광훈도 자가격리 대상이었단 말이죠. 근데 광화문 집회 때문에 최근에 그 다음날 확진자가 쏟아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부의 발표를 오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 나오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대거 쏟아져 나옴으로써 앞으로 벌써 지금 그 당시에 집회 뭐 진압까지는 아니더라도 동원되었던 경찰들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3, 4일이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이게 이쪽에 선동 같은 거예요. 8.15 집회 이후에 지금 잠복기라는 게 1, 2주 정도 걸려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8.15 집회 탓을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 선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8.15 집회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말씀하신 나왔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제일 교회에서 확진자가 확 퍼진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대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이 동원된 그러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동원된 8.15 집회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확진자가 확 퍼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지금 정부가 좀 강화를 하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이게 1, 2주 지나서 딱 코로나 발병이 돼서 검사를 해서 코로나 확진이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검사 자체는 내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라면 확진자가 됐다라는 양성 판정이 나오는 거고 내 몸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으면 그냥 음성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1, 2주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만약에 1시간 전에 갔다 왔는데 그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 있으면 지금 검사해도 나는 아무런 그렇죠. 건강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되는 것이고 거기 갔다 왔는데 그 바이러스가 일주일이 지났어도 바이러스가 내 안에 없으면 음성이 나오는 것인데 그런 것 자체를 모르면서 단순하게 1, 2주가 지나야지 감염자가 나온다? 그냥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그렇죠. 것이죠. 그러니까 정강훈이 지금 그 서울의료원에 갔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무대에 올라서 이미 제 생각에는 확진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때는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근데 아마 지금 그 보도에 의하면 정확히는 안 나왔지만 개인의 그 의료 정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증상 문제가 아니고 네. 보도 보니까 네. 원래 있던 지병이라고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 기저질환이 있으면 코로나에 관련돼서 가장 쉬운 게 폐 섬유화 같은 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관을 파괴하는 걸로 유명해요. 아멘. 할렐루야. 이거. 그 사람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멘. 주옥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기에는 확진이 됐더라도 괜찮아 보이지만 건강해 보이지만 아마 하루 이틀 경과되면 이 사람 거의 그 영국 기자가 그거 썼잖아요. 코로나는 온몸을 권투 선수가 계속적으로 나를 때리는 것 같다. 권투 선수 알리 10명이 덤벼서 지금 때리고 있는 겁니다. 타이슨이 한 대 때리고. 그러니까 중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네. 있다고 하죠. 일단 그것이 중요하고 이게 이제 광화문 집회가 무슨 잠복기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무식한 소리고요. 그리고 여기로 이제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사랑제일교회에서 따닥딱 붙어서
그 방역 수칙을 거의 지키지 않은 채로 집회를 했던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던 광화문 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지금 광화문 집회가 만들었기 때문에 광화문 집회 여파는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약간 이상하게 비틀어가지고 마치 가짜 환자를 만들어내서 광화문 집회를 탄압하려고 한다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단체 중 일부가. 그러니까 지금 한교총 문제를 좀 얘기하면요. 한교총이 그 오늘 지금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가 감염 통로로 깊이 사과한다. 그리고 방역 지침을 철저히 따르겠다. 그리고 앞으로 그 모여서 하는 예배 안 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건 오늘자 그 보도 내용이고요. 그렇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당국의 조치에 대해서 저항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를 지금 우리가 높이 살 필요가 전혀 없는 게 계속적으로 총리를 걸고 넘어서는 등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반발해 왔어요. 이건 종교 탄압이다라고. 그러면서 실은 정세균 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취한 게 이 종교단체의 저항 때문이라는 설이 제일 강력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반발한 내용을 했다가 마지못해 정강훈 사태가 터지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더 큰 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라는 판단 때문에 지금 반성한 태도처럼 네. 보이거든요. 지금 그 프레임이 그런 거죠. 문재인 정부의 방역에 협조하지 않겠다에 가깝고요. 태도 전체는. 그래서 이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하고 있다 프레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거기 그 보수 개신교계의 기자회견에 이 참여한 단체의 명을 제가 읽어드리면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반동성애 기독교 시민연대, 전국 학부모 단체연합,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서울대 트루스포럼. 이거 조국 장관 관련해서 많이 들으셨죠. 한국교회연합. 물론 뭐 단체 이름은 만들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정부가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하기 위한 용도로 코로나를 써먹고 있다에 가깝고요. 아울러서 지금 그 변호사 2명을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아까 말한 기독자유당 대표가 변호사입니다. 고영일 변호사. 일종의 이제 정광훈의 허수아비 정도 되겠죠. 다음에 이 강현재. 강모씨 나옵니다. 강현재가 지금 사랑제일교회 변호사라면서요. 기자회견 때 나온 말이 가관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문재인 정권이 8월 15일 날 이승만 광장, 이게 광화문 광장을 얘들이 이렇게 부른대요. 이런 씨. 이승만 광장에 울려 퍼진 국민의 절규를 코로나라는 한마디로 진압해버렸다. 문재인 정권이 독재시대 간첩 색출하듯 코로나 확진자를 색출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선동을 하는 거예요. 변호사라는 작자들이 이런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쪽이 걸고 있는 프레임은 딱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이제 통용이 되냐면 가짜 환자, 사랑제일교회고 광화문에 나온 투쟁한 사람들은 다 코로나 환자로 몰려고 한다 식의 이야기를 일반 시민단체도 아니고 변호사들이 버젓이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현재가 지금까지 실수를 여러 번 했었죠. 그러니까 이번 8.15에 관련돼서도 그 정강훈의 성북보건소가 이미 자가격리 대상인 걸 미리 알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했다가 나중에 들통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민변에서 그 변호사 한 분 정도가 강현재를 좀 전담 마크하면 이번에 스타로 좀 뜰 수 있는데 우리 정필승 변호사가 이거라도 해야 되는데 게을러 갖고 그 친구는 법정에서는 의사처럼 그다음에 병원에서는 변호사처럼 활동해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빙고. 여기서는 마치 뭐 그냥 아치처럼 네. 양 그 행동에서 문제가 되는데 그 저는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정적인 위기도 하지만 국민들로부터 민심이 이반되는 가장 큰 위기. 이게 저는 16세기 그러니까 1500년대 초반에 그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실은 마틴 루터 그 동생 2명이 그 당시에 흑사병으로 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자기 동생 둘이 실제로 흑사병으로 죽었는데 교회에선 계속 야 모여서 기도하자. 기도하면 우리는 다 그걸 극복할 수 있어서 면죄부도 문제지만 그것 때문에 빡쳐서 종교개혁을 했던 거거든요. 대한민국 기독교도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과 정말 유리되는 그래서 국민들의 정서와 이반되는 그래서 큰 국민들로부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 대한민국 기독교는 지금 제대로 줄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정한 시기를 거치면요. 기독교 쪽에서 긍정의 메시지가 많이 나오면 관심 없던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신도가 되기도 해요. 근데 정광훈 효과는 뭐냐면 기독교 전체가 욕먹는 효과. 그러니까 일부는 선을 그으려고 하고 일부는 더 극으로 가는 건데 지금 아까 고영일하고 강현재 등이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총리, 서울시장 직무대행, 박능우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성북구 보건소장, 심지어는 지금 우리 그 질본의 정은경 본부장까지도 사퇴하라고 하고 있고 고소 고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강현재가 뭐라고 했냐면은 집회에 정당하게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으로 마치 계엄령이 선포된 것처럼 강제로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강요하는 현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모두를 고발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변호사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인은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변호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차별적으로 한 표현 자체에 어떤 감정을 실어가지고 선동의 목적으로 단어를 사용합니다. 정당하게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계엄령이 선포된 것처럼 지우고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방해받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한 책임 모두 이 모든 문장에 선동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집회에 참여 사실은 지금 현 상황이 그렇거든요. 코로나 확진자가 되게 많이 그러니까 있었다고 확인되는 집회에 나왔던 사람들은 당연히 검사 대상입니다. 사실은 반대로 말하면 국가가 당신들 죽지 말라고 그렇죠. 국가가 책임져 주고 있는 상태예요. 아니 만약에 그 진단을 하지 않으면 이건 국가가 또 직무를 유기했다고 욕할 겁니다. 왜 우리만 차별하냐? 우리는 감염되도록 내버려두냐? 근데 제가 강현재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강현재 롤모델이 누굴까요? 저는 강용석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용석이었어? 네. 나는 이현주인 줄 알았더니. 이현주보다는 강용석이 아무래도 생김새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가요? 성도 비슷하고. 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극단적인 발언. 그래서 소수의 지지층이라도 내게 결집하면 나는 변호사 수입보다 이게 훨씬 더 앞으로 진로가 탄탄해라고 판단하고 이런 극단적 발언을 지금 내뱉고 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전략을 이미 세운 것 같습니다. 강현재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강현재가 한때 안철수 따라 민주당에 들어왔었어요. 방송 토론에도 몇 번 나갔었습니다. 민주당을 대표해서. 끔찍하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너무 쉽게 열광하지 말라. 이런 배신을 당한다. 저는 그거를 이제 사회 악 관심병이라고 보는데 그 얘기는 어제 방송에서 충분히 해드렸어요. 얼마나 그게 위험한 건지를. 아무튼 진짜 이 사람들의 마인드 속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등을 무시하면서 반정부 투쟁 쪽으로 급격하게 선을 잡았다고 보는 것이고 그게 민주당 현재 최근에 하락세였던 것이 오히려 이 사람들이 어떤 이런 과격한 것들이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을 다시 역전시키게 하는 이런 기제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극우 인사 여러분. 협조할 때는 협조해야 국민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심지어 카톡 등을 통해 가지고 세뇌됐던 분들이 최근에 제가 많은 분들 이야기 들었거든요. 내가 속았다. 미안하다. 저 쳐죽일 놈들 이렇게 표현합시다. 정광훈 머리들을 대놓고 어르신들이 그만큼 상식적이지 않으면 국민들은 거기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이 극우가 광화문에 모였던 맥시멈 5만 정도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나머지 사람들은 저 미친놈들이라는 소리 듣게 되는 것이고요. 아까 그 PC방 사장님 정세균 총리가 영업을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정광훈 등의 극우 인사들이 여러분들의 사업 장사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왜 정세균 총리 같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그분에게 책임을 돌리십니까? 저는 그 피스방 주인은 국대 떡볶이 같은 짓거리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양식 있는 요즘 청소년들이 그 부모로부터 교육 잘 받은 애들은 판단이 명확하거든요. 거기 아마 안 갈 겁니다. 스스로 더 망하는 길을 자초했다. 그분은. 알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